제가 어제도 또 좀 미국 쪽에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문이 왜 오슬로 선언을 저렇게 했을까? 도대체 뭘 말하려고 저 말을 했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 너가 압력을 넣을까봐 문이 저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는 북한의 김정은이 입장에 가까운 중대한 미국을 꼬실 내용을 하나 넣었는데 그거 발표했다가는 트럼프가 안 온다 하거나 29일 날 뭐 그냥 판 깬다고 나오고 또 국무부에서 무슨 세 가지 조건하고 압력 넣고 세컨브리 보이콧 때릴까봐 그래서 문이 막판에 겁을 먹고 아예 그걸 빼버리니까 내용이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되어서 한국 언론도 심지어 문바 언론도 안 써버린 거 아니냐. 쓸 게 없는데 어떻게 쓰겠냐. 무슨 뭐 평화가 어떻고 그런 거 뭐 아무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오슬로까지 가서 오슬로 선언이라고 했다는 게 그게 아니면 이해가 될 방법이 없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요. 문이 6월 중에 남북회담 성사와 관련해서 남북 간의 짧은 기간에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겠죠. 그 지난 5월 달에 그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하고 안 한다 해버리니까 토요일 날 김정은을 내려오라 해가 판문점에서 급히 만나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그걸 뭐라 했습니까? 일요일 날 발표했잖아요. 하루 뒷날. 그 국민들은 만난 줄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이 아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 하더라. 이래가 미국에 전달해서 다시 또 트럼프가 한다 해가 6.12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보름 사이에 그게 후닥닥 해서 됐다. 문이 이제 그거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문이 어제 노르웨이 그 총리와 회담에서 언제든지 김정은이하고 만날 준비가 돼 있고 그 시기는 김정은이한테 달려 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택할지는 김이 결정할 문제다라면서 지금 작년 5월 말에서 6월 12일까지 한 보름간에 있었던 트럼프의 회담 취소 그리고 문김의 비밀리에 판문점 회동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미국에 전달해서 트럼프가 다시 협상한다고 발표 그리고 6월 12일 날 1차 미국 회담 한 거를 문이 또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지금 보여요. 그러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미국 쪽의 반응은 어떠냐. 지금 미국 쪽에서는 북핵 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고 트럼프가 4번이나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가 편지를 좋은 편지를 보내왔다 이렇게 트럼프가 상투적으로 말을 하는 내용과 실제로 트럼프가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4번이나 말을 한 거는 그거는 스토리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트럼프는 바텀업 방식으로 가야 된다. 김정은이하고 문은 톱다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문 중재로 해서 답을 내야 된다는데 트럼프는 밑에 가서 실무회담부터 해라.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비건이 만날 거냐 물으니 답도 없었다고 그래요. 최선희 쪽에서. 그래서 밑에서 대화해서 내용이 잡히면 위로 올리면 내가 만날지 한번 생각해 볼게. 트럼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속히 해야 된다라는 문에 대해 트럼프는 서두를 거 없다. 트럼프는 그냥 조금 이 상태로 아무 진행도 안 되고 북한이 사고 안 치고 이 상태로 내년 11월 미국 대선 날짜까지 갔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 만나봤자 또 안 하면서 사기치고 시끄러워질 거니 그냥 안 만나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고 내년에 봐도 되니까 계속 대화는 하는 척하자. 이게 지금 트럼프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나는 서두를 게 없고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3차 미북 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좀 정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트럼프를 이 견지만 유지한다면 전혀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견지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폴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죠. 폴란드에 군대를 1000명 파견시키고 폴란드가 F-35를 32대 사겠다. 그래서 폴란드는 그동안에 한 500명이 있다가 가고 해가지고 이 상주하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돈 잘 안 내고 애먹이는 독일에 몇만 명 있는 군대에서 1000명을 뽑아서 붙박이로 폴란드에 봐가지고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F-35도 팔겠다. 그래 폴란드가 지난번에 몇 조를 내겠다 했잖아요. 소원을 풀었어요. 그런데 문은 조속히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야 된다고 지금 안달을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에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년에 총선 때문에 지금 북풍이 있어야 총선에 사는데 북풍이 없으면 경제가 이런 속도로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 총선 때 북풍을 끌어내려면 어떤 행태로든 지금 김정은이를 트럼프한테 갖다 붙여야 된다. 지금 이게 문의 생각이지요. 트럼프는 북핵 문제가 수십 년 끌어온 건데 현재 대북 정책 기조가 달라질지 모른다. 내가 달라지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니까 계속 그냥 이 상태로 북한 변화를 보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지금 북한에 이 39호실 간부 김정은 통치자금 조성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북 이 온갖 밀수 이런 거하고 관련된 돈도 열로 들어가고 개성공단이니 금강산도 열로 들어가는데 수출입 통로가 여기서 깡그리 막혔다. 그러면서 노동장 기간지에 고강도 대북 제재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원료 설비 등 난간에 일부 일꾼이 우는 소리를 한다라는 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가 틀고 당 간부들한테도 보급 기강을 다 잡고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참고인데요. 최근에 부산항이나 부산 근처 도로에 미국의 기갑 장비, 탱커, 장갑차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무슨 전쟁 난다 이렇게 말들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기갑 부대가 돌아가고 미국에 있는 기갑 부대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은 장비를 갖다가 놔놓고 사람만 로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장비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들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갑 사단 예하 3기갑 여단이 지금 이 텍사스에 있는 1기병 사단 예하 3기갑 사단과 임무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무기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갖고 또 돈벌이용 선동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지금 심포항에서 대형 잠수함을 비밀리에 제작 중이다 말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는 이스칸데르급 북한이 개발한 신형 미사일을 3번 쐈는데 다음 미사일은 SLBM이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 SLBM 발사를 준비 중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한 대의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기존에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2발밖에 못 얹어요. 근데 SLBM이 한 4대 발은 쏴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지 2발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잠수함의 크기를 키워야 거기서 이 탄도미사일이 여러 발 들어가고 또 잠수함에 무게가 있어야 위로 쏴도 받쳐주는 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금 북한이 큰 잠수함을 지금 한 대 만들고 있다는데 한 대 더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면서 쇼하다가 이제 좀 더 지나면 또 SLBM을 가지고 쏴서 겁을 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지금 북한의 인도적 지원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하며 오히려 어제 제가 말한 대로 유엔 안보리에 불법 환적에 대한 조치 문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불법 환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둘 거냐? 단속해 달라고 유엔에 보낸 거예요. 유엔이 뭐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유엔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단속해서
발표하겠다라는 부분에 명분을 미국이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혼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욕을 먹으니까 미국이 그 서류에 26개의 어떤 국가의 사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거기에 한국이 사인했다는 게 웃겨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해서 왼손으로는 북한의 석탄 밀수하고 정제유 불법 환적하고 오른손으로는 미국 보고 그런 놈들 잡아달라고 사인을 해주는 사이코패스도 이런 사이코패스를 전 처음 봅니다. 그리고 문이 김정은이 친서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또 흥행질을 하려고 이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문서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그거는 미국에 아마 트럼프가 그런 게 있다면 저 사람 좋은 거 참지 못하고 벌써 몇 번 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편지 내용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문은 그것이 아주 좋은 게 있다. 이거는 문이 북한에다가 친서 보낼 때 넣으라고 이렇게 코치해 준 말을 북한이 넣었겠지요. 그러면 문은 미국이 덜썩 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 정권의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집회만 보고 이까지 수를 더 오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문이 이 정도로 집중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한 발도 못 나갔다면 이건 대실패라서 기업의 프로젝트가 이래 됐다면 이거는 벌써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은 끊임없이 지금 이걸 또 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북한의 지금 불법 한적판이 미중 무역 전쟁하고 맞물려서 판이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해안경비대가 태평양을 건너서 남중국해로 이제 진출을 하고 그래서 중국이 주권 도전을 하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며 그럼 미국이 해군이 많은데 왜 해안경비대냐? 그거는 미국이 작전 쓰는 거죠. 해군 군함을 보내는 거하고 이 미국의 해양경비대라는 건 이게 경찰인지 군함인지 애매모호하잖아요. 또 계급은 군인처럼 중장인이 대장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분이 나쁜데 군함을 보내면 바로 한번 붙자 이런 식인데 해양경비대를 보내니까 코앞에 그래서 미국이 일본, 베트남, 필리핀 같은 동맹국의 주권 강화 즉 중국이 난사 군도나 센카쿠 군도에서 자기 땅이라고 임시 섬을 매립해가 그러니까 환초 지역을 매립해서 인공섬을 만들어가 비행장을 만들고 이 짓 하는 부분을 못하게 하겠다고 미국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상민병대 사실상으로 중국 군인인데 총을 들고 어민처럼 해가지고 그걸 해상민병대라 해가지고 중국이 하나씩 점령하고 하는 부분을 미국은 이제 그러면 우리도 해안경비대를 보내서 해상민병대에 대응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미국이 장군 멍군 수를 낳은 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웃기는 거는 김여정이가 저 판문점에 지금 조전을 들고 왔잖아요. 그저께네요. 그런데 거기에 공개한 영상에 보면 김여정이가 서 있고 서 통일부 차관 그리고 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김여정이가 뭐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영상에 1분 45초 동안 김여정의 발언이 다 통째로 무음 처리되어 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화면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음 편집을 했느냐. 기자들한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과 유엔사 출입 허가 문제 등을 이유로 언론 취재를 불허하는 대신에 이제 동영상을 그대로 있는 대로 기자들한테 제공하겠다 해놓고는 이거 찍으러 기자들이 갈라 했겠죠. 그러니까 유엔사에 무슨 출입 불허 또 돼지 열병이 있어서 간염에 뭐 전파 우려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고는 우리가 찍어서 주겠다 해놓고는 소리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1분 45초짜리 영상을 기자들한테 줬는데 통일각에 도착해서 양측이 이야기를 조금 하는 장면을 화면에 담궜는데 이게 무성 영화라는 거죠. 활동 사진만 있고 소리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소리 빼라 했냐?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뭐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둘러대라는 겁니다. 근데 김여정이 정의용이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는 부분 등이 있었다고 박지원이 그 자리에 있던 박지원이 나중에 언론에 말을 했어요. 그걸 보면 지금 우리가 김여정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태도들이 국민이 봤을 때는 분노를 자아낼 만하니까 이게 그대로 나가서는 욕먹겠다 싶으니까 화면만 내보내고 소리를 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밝히기 힘든 대화나 예상 밖의 일이 있었을 걸로 보인다는 거죠. 조화를 받겠다고 이희호의 상주라고 하는 박지원이가 그까지 올라간 거나 잘해야 차관급밖에 안 되는 김여정이 오는데 우리 장관급 이상인 안보실장은 장관급 이상이죠. 장관급 이상인 정의용이가 그까지 간 거나 전부 부적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 앞에 알려지면 욕 처먹을까 봐 언론 통제를 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모르게 헛소리들을 주고받았거나 아니면 북한의 굴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을 국민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북한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제는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의 문이 지금 벌이고 있는 비밀 접촉 그리고 거래 돈을 주고 받은 거 그리고 대북 뒷거래를 시효가 없이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데 연루된 공무원은요 전부 깜빵에 보내야 된다. 저는 정의용이를 깜빵에 오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훈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이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들이 알게 되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서 밖에서 타치할 수 없게 한 부분도요 그것도 전부 자 법을 바꿔서라도 소급해서라도 다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사했어요. 국정원 돈을 어떻게 썼는지 거기서 얼마가 북한에 나가고 했는지를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 만나면서요 무슨 놈의 뒷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다 조사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니 평창 올림픽 한다고 오고 간 돈이니 전부 뒷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4억 5천만 불 6.15 2000년에 남북 회담한다고 준 것도 다 뒷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를 다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힐 거는 밝히고 처벌할 거는 처벌해야 돼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잘못한 것은 대북 뒷거래를 갖다가 침묵하고 넘어간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깜빵에 보냈더라면 그걸 통치행위라고 뭐 민족 간에 큰 무슨 화합을 위해서 그런 거는 밝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민족 간의 통치적 행위예요. 그게 전부 뒷거래지요. 북한 관련되는 부분이 마치 성역처럼 취급되어서 보수 정권조차도 그걸 손을 못 대고 내버려둔 행태가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들이 깜빵에 가고 깜빵에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서서 대북 공작부터 다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했다면 오늘날 북한을 저렇게 뒤로 만나고 주고받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이 김정은이가 6월 말에 또 나와서 후다닥 될 거라는데 김정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공짜로 맨입으로? 자, 너네들 한번 깔아봐. 자, 그래서 뭐가 오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세금 내는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세금 냅니다.
그래 나도 알아야 되겠어요.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 돈이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1원이라도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